이번 사연은 엄마가 안 계신 것으로 모멸감을 주던 예비시모를 시원하게 참교육하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여자고요. 남친과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의 인사 먼저 드리려고 남친 부모님께 교제 사실 알리러 갔다가 남친 뺨 때리고 집에 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 직업은 교사이고 남친은 일반 회사원이에요. 월급은 비슷하고 사귄 지는 2년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비난받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업을 굳이 밝힌 이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것 빼고는 남친 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원래 결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기 전에는 사귀는 사람의 부모님을 뵙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귀는 것을 남친 부모님도 아시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얘기가 오가고 해서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니었고 교제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남친 집에 갔어요. 남친 아버님이 양주를 좋아하신다 해서 양주 한 병과 꽃다발 사갔고요. 참고로 저는 엄마가 안 계세요.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남친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남친 집에 도착해서 보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버님께 양주 드리고 어머님께 꽃다발 드리고 인사하고 바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죠.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장사하신다고 별 생각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넌 왜 이런 걸 미리 말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놀라서 지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려운 자리라서 묻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고 물으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뜬금없이 방긋 웃으시며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꼭 물어봐야 해서 묻는다면 이런 걸 물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친 어머님의 말투는 당연히 물어볼 걸 물어본다는 식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이 방긋 웃으신 이유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이라면 유전병 같은 것이 걱정되었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 반가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엄마 돌아가신 이유를 말하는 제 앞에서 방긋 웃는다는 거 정말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아닐까요? 식사 중에 국이 맛있길래 제가 더 먹겠다고 말했더니 어머님은 잘 먹어서 좋다고 하고는 엄마 없이 자라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지. 앞으로 종종 와서 먹고 가. 라고 하시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말씀의 뉘앙스는 정이 담긴 말씀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 울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요리를 잘하셔서 딱히 집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 저는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과일을 내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 엄마 없이도 똑부러지게 잘 자란 줄 알았더니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식사 맛있게 했다고 말한 다음 과일은 직접 깎는 거야. 엄마가 땡땡이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땡땡이가 밖에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혼자 힘들게 키워준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알겠지? 이러시더군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친이 재벌이라 해도 돌아가신 엄마, 혼자 다 큰 자식들 보살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아빠를 제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의 자식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욕먹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버님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거봐요. 편부모 밑에서 자라면 뭐 하나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야.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 벌일지 몰라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버님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작게 말하는 듯 했지만
저에게 분명히 들렸고 분명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저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 앞에서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고 나오는데 남친이 저를 붙잡길래 남친 뺨 한 대 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네요. 집에 누가 있을까봐 최대한 울었던 흔적 없애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적할 만한 것도 아닌 일로 지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를 들먹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친에게 계속 전화가 왔고 한 번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남친의 변명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네가 아버지만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황하셨다. 가엾게 여겼고 그래서 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다. 네가 국 더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집밥이 그립지 않냐. 자주 먹으러 와라 했던 말. 과잉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다. 마지막에 혀를 차시며 한 말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여자친구 온다고 식사도 혼자 다 차리고 설거지도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껏 과일 가져왔더니 깎지도 않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사실 나도 좀 서운했다. 그건 입장 차이가 아니겠냐? 긴 통화를 했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식사 맛있게 차려주셨고 과일 정도는 충분히 제가 깎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안 계신 엄마를 들먹거린다는 것은 수준이 밑바닥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남친과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확실히 끝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가 제 편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딴 놈 만나지 말라고 당장 따라 나오라고 같이 가서 그 미친 여자한테 따지러 가자고 그걸 그래 그 놈 뺨 한 대만 치고 왔냐고 그 여자 뺨을 치고 와야지 화통한 성격인 엄마는 분명 이러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남친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친이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 어머님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며 저에게 기분 풀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혀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정리가 확실하게 되니 이런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 마음 남친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서 그냥 넘겼는데 같은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제가 남친 전화를 안 받으니 남친이 다른 전화로 전화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남친 어머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받아보니 남친 어머님이었어요. 생각 외로 사과를 먼저 하셨습니다. 저도 어른 앞에서 남친 뺨을 치고 휙 일어나서 나온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사과드렸고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말에 남친과 헤어지기로 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더 이상 뭘 바라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바라는 것 없고 남친과 헤어질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왜 헤어지냐고 본인이 뭘 더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낮추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 나를 낮추면 아들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수준. 나를 낮추고는 싶은데 엄마 안 계시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볼 것이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다고. 남친과 헤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못 배운 어머님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러시면서 또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는 화도 안 났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이런 분인 것을 모르고 남친과 결혼했다면 나도 나지만 우리 아빠와 동생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인데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와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소리 지르며 전화를 끊더군요. 남친에게 톡이 왔는데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와준 것이라는 말은 남친 어머님에게 정 떼려고 한 말이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교육자로서 남친 뺨을 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세상에 대해 배운 것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꼬인 팔자를 만들 정도로 공부만 하는 멍청이는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계셨다면 칭찬해 주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네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잡아먹자고 하며 킥킥거리던 신우를 울고불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신우가 하도 미친 사람 같은 말을 해서 저도 작정하고 신우 속 뒤집는 말을 한 번 했는데 신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발광을 하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했지만 왜 진작에 뒤집어 엎지 못하고 참고 살았나 후회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대성통곡하고 간 이후로 신우를 몇 번 만나서 신우가 했던 짓 똑같이 돌려주었더니 이젠 신우가 저를 피해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고 토끼 4마리와 닭 10마리를 키웁니다. 읍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살면서 틈틈이 텃밭도 가꾸면서 살고 있어요. 읍내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근무하는 시간이 6시간도 채 안 되니 평일에도 시간이 좀 돼요. 40도 안 된 나이에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답답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물어보곤 하는데 저는 이 생활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남편도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밭일도 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불편함을 빼고는 별 불만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싫은 신우는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남들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을 자기는 잘도 하면서 남들은 자기 기분 나쁠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언니라고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 언니라고 했다가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났습니다. 신우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언니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불러라 하고 나서 안 고치면 뭐라 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생각 없이 언니라 부른 것인데 그게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혼낼 일이었을까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신우와 대판 싸웠습니다.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가서 남편을 마누라 편만 드는 팔불출이라고 엄청 험담을 했고요. 시어머니도 문제죠. 시댁에 가면 아버님과 저와 남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는 시어머니와 방에 누워만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파서 다 죽어가는 분이시지만 딱히 아픈 곳은 없는 분이에요. 말로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신우도 시어머니를 닮아 아프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쌍으로 아프다 아프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신우는 읍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친 신우는 평소에 제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키우는 닭과 토끼를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토끼탕을 끓이자는 둥, 오늘은 백숙이 땡긴다는 둥, 복날이니 삼계탕을 끓여 먹자는 둥 이러면서 킥킥거렸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장난으로 한 말에 뭘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오히려 지랄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싫다는데도 계속하는 것이 장난이고 농담일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토끼와 닭도 사람 손 타면 주인을 알아보고 잘 따라요.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닭은 병아리 때부터 키우면 부리를 손에 비비고 그래요. 토끼는 굴을 파서 탈출하면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토끼는 제가 부르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나 사람 잘 따르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남편은 기르는 토끼와 닭 때문에 닭고기는 안 먹게 될 정도였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별나다고 짐승한테 뭘 그리 잘해주냐고 하시는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지난 여름에 날도 더운데 동네 어르신 2분이 저희 집 닭을 보고는 통통해서 만나겠다면서 복날에 먹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나가시라고 한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 아는 분들이었는데 예의고 뭐고 못 참겠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웃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르는 토끼와 닭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맛있겠다 잡아먹자 하며 킥킥거리는 신우에게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자기도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런 말뿐만 아니라 더 심한 말도 신우는 가끔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난도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한 번은 실실 웃으면서 진짜 닭을 잡으려는 신용을 하길래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우에게 형님 네 집 개나 데려와요. 된장 바르게 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신우에게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고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형님이란 사람 자기 앞에서 보신이란 말만 꺼내도 개거품을 무는 사람이면서 제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애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은 장난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 자식 같은 애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형님은 내가 자식같이 기르는 애들한테 맨날 잡아먹자고 한 것은 괜찮은 것이냐고 했더니 강아지랑 닭이랑 같냐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나 보면 졸졸 따라오는 거 형님도 보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에게 야만인 같은 소리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애들은 형님이 키우는 강아지랑 같은 애완동물인데 내가 한 말만 잘못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소리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신우에게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애들 있는 데서도 우리 애들 잡아먹자고 지랄 떨던 년이잖아. 그따위로 행동해서 네 새끼들 정상인 되겠어? 이랬더니 신우는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악담을 했다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네요. 강아지, 고양이만 반려동물 자격이 있고 토끼와 닭은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키우는 애들은 미물이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인격체라 생각하는 신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우가 또 우리 애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신우네 강아지 된장 바르게 데려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만 하면 얼굴까지 새빨개지는데 신우에게 제가 그러죠. 장난으로 한 말에 뭘 그렇게 얼굴까지 빨개지냐고요. 진작에 이렇게 나갈 걸 괜히 참으면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참다 보니 저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신우는 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난리 나는 성격이니 신우를 상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앞에서 신우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똑같이 해줄 생각이에요. 이번 사연은 손윗동서가 임산부인 쓰니님을 위협하길래 남편이 나서서 형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임신 6개월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창피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네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 형수인 형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폭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남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형님에게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고요. 임신하고 산부인과에 가면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보고 오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아이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기본적인 아기용품을 구입해 놓았어요. 성별을 알게 된 후에 사려고 생각해둔 것들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곧바로 아기를 가지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아기가 생기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터라 아기용품 고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댁에 다녀왔는데 양손에 아기용품을 한가득 안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차에 가서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가지고 왔고요. 시어머니께 전화로 반찬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쭤보니 아기 용품들은 형님이 준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싫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인 만큼 저와 신랑이 고른 새 것들로 다 입히고 쓰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한번 말하더라고요. 아기용품 누가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라고요. 받아서 쓸 것만 쓰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지도 못한 유용한 것들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형님에게 문자로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답장, 고맙긴 15만 원만 계좌로 넣어주면 돼. 이거 읽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랐네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아기용품 많이 준비해 놓았고 전부 새 것들로 해주고 싶었는데 두 돌 된 아이가 있는 형님이 본인 아기가 쓰던 물건 저희에게 강매한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그럼 그냥 새 거 살게요. 나중에 시댁에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정이 없다나요? 본인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게 다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님이랑은 친하지도 않아요. 남편과 아주버님도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는 형제간도 아니고요. 명절이나 무슨 일 있을 때 보는 정도거든요. 형님은 평소 행동도 좀 얌체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라 그 물건을 받고 돈 주기도 싫었습니다.
아주버님 첫째는 올해 입학했는데 남편을 만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 제가 뭘 해주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두돌된 형님네 둘째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직후부터 저와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쓰던 물건 강매이니 정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암튼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남편도 열받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이 보낸 물건들을 남편이 시댁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왜 도로 가져왔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대로 말했더니 어머님도 형님에게 좀 화가 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전화를 했길래 받아보니 어머님과 자기를 이간질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했더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태교에 안 좋을까봐 남편을 바꿔주었습니다. 남편도 언성을 높이면서 형님과 싸우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의 말은 자기가 제시한 금액이 물건들에 비하면 정말 소액인데 그걸 왜 안 받냐는 것과 그걸 시어머니에게 왜 얘기해서 자기를 치사한 사람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필요도 없는 것을 주고 돈을 받으려는 것이 말이 되냐? 돈이 필요하면 직거래로 팔아라.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남편과 전화로 싸우더라고요. 일이 커져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남편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갔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먼저 와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다 얘기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사과를 하고 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랫사람이니 사과를 하면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고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슨 사과냐고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해서 일이 커진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쓰던 물건을 보내놓고는 돈을 보내라는데 필요 없어서 돌려보낸 것뿐이라고 말했고요.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윗사람에게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임신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까이 와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그런 경우에 참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임신 중이니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저에게 위협하듯이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을 남편이 돌려 세워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씩 웃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될 사람인데 내 애는 내가 지켜야지. 이러더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부러 소리 질러서 우리 아이 위협하는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고 있고 시부모님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고 하고 계시더군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가더니 형수가 저 따위로 미친 행동을 하면 말려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시부모님께 우리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오빠가 미안해할 것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공정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형님이 계속 나를 위협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랬으면 태교에 더 안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형님은 저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이틀 정도 답장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군요. 감히 형수 따귀를 때려? 고소할 거야.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죠. 고소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고 윗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빠인데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형님이 문자를 보냈길래 아이를 지켜주려는 멋진 아빠를 둬서 우리 아이는 멋지게 클 거예요. 정신 나간 엄마 밑에서 자라는 형님 아이들이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했던 이틀간은 신나서 문자를 하더니 제가 형님 열받을 만한 답장을 계속 보내니 문자가 없더군요. 형님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윗사람을 때린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편도 저도 반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할머님께 잘하던 쓰니님 부부에게 할머님이 숨겨둔 재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던 고모들을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된 경기도에 살며 아이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남편과 저는 유학 중에 만났어요.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남편에게 반해 있었는데 소심해 보이던 남편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더군요. 유학 생활이 처음에나 설레고 기대되었지 음식도 입에 안 맞아 힘들고 외롭고 하던 차에 남편과 서로 기대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시부모님의 인품에 반해서 제가 남편에게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은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걸 제가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에게 예쁨 받을 짓을 많이 해서 할아버님이 돈 다 대주신다며 저희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긴 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앞당겨서 했네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평수는 크지만 많이 낡은 아파트에서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술도 어디 나가서 드시지도 않고 집에서만 드신다는 말을 듣고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박하신 분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시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시는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상냥하다며 많이 예뻐해 주셨고요.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미모도 뛰어나시고 말씀을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럽게 하시는지 제가 두 분에게 너무 반해서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조르게 되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시댁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놀라운 일의 연속이더군요. 남편 친구들이 연애할 때 남편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렇게 옷도 촌스럽게 입는 남자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땅도 꽤 있고 모대학 전철역 근처에 4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언젠가 어머님이 당신 살아오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젊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대요. 지금도 그 점포를 가지고는 계시지만 운영은 다른 분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시면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는 오전에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님이 집안일 다 하시고 몇 시간 자고 저녁에 또 일을 나가셨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어서 아버님은 옷 공장을 차려서 그 공장에서 남대문 시장에 어머님의 점포와 다른 점포로 옷을 공급했고요. 남편이 어린 시절 7, 80년대에 시부모님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이 벌어져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잠을 얼마 못 자고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으셨지만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시는 동안 남편과 시동생은 할머님이 돌봐주셨대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고모님들이 와서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할머님이 고모들 편을 들어주었어도 저희 남편과 시동생을 할머님이 돌봐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어머님 아버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에 할머님과 할아버님 공도 크다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모님들은 저희 어머님에게 꽤나 시자짓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누구 흉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할머님 앞에서 고모님들 얘기를 하다가 그년들이 진짜 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런 욕을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고모님들이 한 행동들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에게 고모님들이 시자짓을 하면 안 되죠. 시부모님 모시고 장사하며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인데요. 그렇게 잘하고 사는 분이라서 질투가 나서 고모님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못되게 구셨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서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돈을 모으기만 하셨나 봐요. 돈을 쓰실 시간도 없으셨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님 장례를 치른 이후에 고모님들과는 지금까지 왕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일을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재산 욕심 때문은 아니에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시댁에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이었대요. 시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셔서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았었는데요. 할아버님이 늘상 말씀하시기를 저희 시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셨으니 그 단독주택은 저희 시부모님 것이라고 하셨다네요. 근데 막상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에게 그 집을 주지 않고 고모님들이 나눠 갖게 하셨대요. 고모님들이 집안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 집을 가져가나요? 제가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자기 오빠 잘 사는 게 배 아프고 새언니가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잘 모시면 고마워나 해야 하는데 질투나 해서 시짜짓이나 하던 고모님들인데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없이 사는 딸들이 짠해서 할아버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지 하고 마시더래요. 그렇게 고모님들은 그 집을 받아가고는 할머님 홀로 남으셔서 기력이 떨어지시는데 여지껏 10년이 넘도록 한 번을 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에 할머님이 노쇠하셔서 요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할머님 모시기 힘드시면 제가 모시겠다고 요양원 가시는 거 제가 울며불며 반대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신 분이니까요. 차라리 요양원 비용으로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 할머님을 모시겠다고요? 아이들이 더 크면 아무리 제가 주부여도 바빠진다고 그러지 말라시며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저도 할머님을 엄청 좋아하지만 어릴 적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할머니의 손에 자란 남편은 어떻겠어요? 할머님이 요양원에 가셨을 때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저는 남편과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거동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셔서 저희가 찾아가면 무척이나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주말에 자주 함께 가고요. 저는 그저 측은지심에서 할머님을 그렇게 찾아뵈었던 것인데 어느 날 남편과 저에게 할머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잠원동에 쌀 때 사놓은 아파트가 할머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전에 살던 단독주택은 할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었고 잠원동 아파트는 할머님 이름으로 하셨대요. 그 아파트를 남편에게 상속받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고 시동생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며 아버님과 얘기하시라고 남편이 할머님께 얘기를 했지만 할머님은 그 아파트를 아버님에게 주면 언젠가 시동생과 저희가 나눠 갖게 될 텐데 할머님은 그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 후로는 저희 시댁에 발걸음을 잘 안 했거든요.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남편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 아버님과 다시 얘기하자고 할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니들 아범과는 얼마 전에 다 얘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구나. 니들이 그 아파트 증여받을 수 있도록 니들 아범한테 세금도 다 내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님 말씀이 그러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대요. 할머님이 저희를 예뻐해 주셔서 자주 찾아뵌 것뿐인데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에 좀 떨리더라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편이 로또를 맞은 거잖아요. 잠원동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도 몰랐는데 강남 쪽에 있더군요. 그런 아파트가 평수가 작더라도 한두 푼이겠어요? 거기에다 자식도 아닌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것인데 그 세금도 한두 푼이 아닐 거고요. 근데 그걸 또 아버님이 내주시겠다니 저희는 그야말로 로또 맞고 세금도 안 내게 된 것이죠. 할머님과 시부모님의 뜻이 그렇다니 그냥 감사히 받자고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여 정도를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할머님이 주신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고모님들 참 무섭더군요. 할머님 아파트를 저희가 받은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분들이 할머님을 찾아서 요양원에 왔다더군요. 고모님들은 울며 불며 자기네는 안 주고 그 아파트를 손자에게 주었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요양원 직원이 빨리 와보시라고 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시부모님이 가보셨더니 고모님들이 그러고 있더래요. 가서 시부모님이 고모님들을 내쫓고 오셨다고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어느 주말에 남편과 할머님 뵈러 요양원에 가 있었는데요. 고모님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고모님들이 할머님께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딸들은 자식도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며 일도 잘해서 집안을 일으킨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단독주택을 자기들이 나눠 갖고는 아무런 왕래도 없다가 10년이 지나 찾아와서 한다는 짓이 재산 자기들 안 줬다고 서운하다는 얘기라니요. 할머님은 고모님들에게 욕을 하시면서 딸년들 없는 셈 칠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들도 고모님들에게 낯짝도 두껍다며 한마디씩 하시고요. 고모님들은 남편에게 갑자기 네가 뭐라고 꼬드겨서 할머님의 재산을 가져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의외로 의연하게 고모들이 재산에 욕심이나 있었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할머니 잘 모셔서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고모들이랑 재산 나눠 가져야 한다고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이건 할머니를 남편이 협박을 해서 재산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모님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머님이 고모님들에게 아버지 재산 받아간 다음에 더 이상 받을 거 없는지 알고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찾아오던 년들이 이제 와서 낯두껍게 찾아와서 지랄이라며 당장 나가서 다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옆에 계시던 어떤 할아버님께서는 고모님들에게 저런 것들은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와서는 이렇게 소란을 계속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들은 오늘은 가겠다며 가더라고요. 남편은 고모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고모들이 옛날부터 우리 집이랑 차이나게 없이 살아서 할아버지가 그 집 주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산 우리 부모님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모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살면서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 고모들 주는 것에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집 고모들이 받은 거 우리 부모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고 고모들이 그따위로 거지근성을 갖고 사니까 지금껏 없이 사는 것이라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고모들이 그렇게 못되게 군 것이 괘씸해서 당연히 할도리하는 평범한 내가 착해 보여서 이런 복을 받은 것 같다며 고모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약을 올리더라고요. 고모님들은 답답한지 가슴을 치며 궁시렁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고모들이 가시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고모고 뭐고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욕부터 나갔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게 말하고 보냈냐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 고모들이 신우짓을 어머님께 할 때 한 번 고모들에게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고모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혼을 내셨다더군요. 남편도 그날 고모들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아마도 어릴 적 그런 경험 때문에 자기가 그랬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어머님이 인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는 얼마 뒤에 할머님이 아버님께 말씀하셔서 할머님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머님이 아버님께 고모들 못 찾아오는 곳으로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대요. 주말에만 할머님을 찾아뵙는 것이 항상 죄송스럽고 그랬었는데요. 이참에 남편과 상의해서 할머님께 아파트 받은 것을 핑계로 우리가 할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만 붙여주시면 아이들 일 때문에 제가 외출하기도 괜찮고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남편을 키워주셨고 우리 부부를 전부터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두면 제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남편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부자 됐어요. 후기입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와 시부모님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언의 압박 때문에 결국 할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 너희들이 움직여야 할 때인데 할머님을 어떻게 모시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범 능력으로는 평생 어림도 없는 재산을 할머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할머님 모시지 않으면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것 같다고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아버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고 남편도 울고 자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저도 겁이 나기는 했어요.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는데 아버님이 요양보호사비는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받은 것이 얼마인데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너희는 손주지만 당신은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날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한참 울더라고요. 어렸을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봐주신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집 나갔다가 편안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고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지금은 편안합니다. 할머님 돌봐주러 오시는 요양보호사분께서 참 좋은 이모님이시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요. 저는 할머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신경 써드리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이모님은 할머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말씀하시길 노인들은 최대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지 말고 직접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끔 왕할머니 산책시켜 드려야 한다고 하며 모시고 나갔다 와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공원 한 바퀴 돌고 빵집에 가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드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증손주들이 모시고 나갔다 오면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은 무슨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해맑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아이들이 할머님 빵 사드리는 빵값은 당신들이 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시는데 터무니없이 큰 돈을 주세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큰 돈이라서 저에게 바로 맡기는데 남편은 그 돈은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서 모았다가 명품백을 사던지 옷을 사던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할머님 모시고 어디 다니고 하려면 너희 차가 한 대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회사 차로 출퇴근하고 우리 차는 제가 거의 사용한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들과 할머님까지 함께 탈 일이 있을 텐데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차를 뽑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사코 거절해서 차 얘기는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해요.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 아이들 행동도 많이 달라졌고 남편도 행복해 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이모님이 계셔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변에서 칭찬이란 칭찬은 다 받고 있네요. 친정부모님도 저에게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당신들이 딸을 잘 키웠나 보다고 하시는데 할머님께 아파트 받고 난 후에나 모셔온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90 넘으신 귀여운 할머님 100세가 훨씬 넘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버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로 못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번번이 혼나도록 만들었다는 50대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딸 둘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여든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남편과 저는 서울 근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서 결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신데 돈을 잘 벌어서 삼남매 결혼시키고 60대 초반에 은퇴하셔서 노후 걱정 없이 살고 계세요. 저는 딸 둘을 낳고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남편 식당 인건비 하나라도 줄이려고 함께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운영해온 식당이라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고마운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은 되고 있었어요. 남편 성격이 모나지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꾸준히 오는 단골들은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식당은 아니었어요. 남편 혼자 벌어 혼자 쓰는 정도로는 괜찮았지만 저와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인건비를 하나라도 줄여보자고 저도 남편 가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한 것이었고요. 나가서 보니 식당 종업원들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종업원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해서 그런지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좀 불친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 것은 좋지만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니 단골이 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 식당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원래 일하고 계시던 아주머니들하고 마찰도 있었지만 손님들에게 친절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갔어요. 남편도 제가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자기는 종업원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겠던데 제가 나가서 종업원들 교육시켜서 식당이 더 잘 되게 되었다고요? 그 덕에 단골들이 더 늘고 해서 대박집까지는 아니어도 동네에서 맛있는 집으로 생각되는 식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선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날이 많았고 영업시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돈이 되니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나가서 돈을 버는 동안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일을 하고도 집안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신혼 때 저희 어머님은 60대 초반이셨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집안일을 하나? 이런 분이셨어요. 그때는 나이 60이면 엄청 많은 나이라 생각해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 식당에 나가기 시작하고 시어머니가 식당에 오셨다가 종업원들과 얘기를 좀 하더니 집에 가서 아버님에게 제가 종업원들을 구박한다고 고자질을 하셨나 봐요. 하루는 아버님이 저에게 부리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사업이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업원들에게 성질대로 하지 말고 잘 하라고 하시고는 성질 못 참겠으면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한참 지나고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나쁘게 얘기해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요. 남편이 제 덕분에 종업원들이 친절해져서 단골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좋아하며 말하고 다녀서 아버님도 오해를 풀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이 고생한다고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수고한다는 말씀 한 번 없으셨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식당에 왔다 가시기라도 하면 저희 어머님 난리 나셨어요. 아들 힘들게 일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시며 보양식이라도 먹여야 한다고 난리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만 있고 남편은 주방에서 고생만 한다고 아버님께 어머님이 말씀하셨나 봐요. 아버님이 저에게 식당에 나가서 안주인이라고 앉아만 있으면 종업원들에게 안 좋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서빙도 하고 계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이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CCTV가 있지도 않았고 현금 내는 손님도 많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은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방으로 불러서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잔소리를 해도 항상 아버님과 남편이 없을 때만 하셨고요.
제가 남편 식당에 나가기 시작하고 몇 달 만에 매출이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도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기분이 나쁜 표정이셨습니다. 저를 불러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신우와 시동생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제가 잘해서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고 잘난 척을 하고 다녔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저를 모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아버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며 신우와 시동생이 그렇게 말해준 것이고 저는 제 입으로 나 잘났다고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에 나가서 종업원들 친절하게 교육시켜서 그전보다 장사가 잘 되는데 제가 좀 그렇게 잘난 척을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또 방으로 불려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에 저희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참 듣기 싫었습니다. 남편도 듣기 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뭐가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아버님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너희 아빠라고 하신다고요. 아버님은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어머님을 방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시동생 큰 아이와 저희 작은 아이가 동갑인데 자기네 아이가 무슨 상을 탔다, 뭘 잘한다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동서 반만큼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가끔 말씀하셨어요. 애도 잘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얼마나 잘하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동생네 아이보다 우리 아이 성적이 훨씬 좋다고 말했거든요. 며칠 뒤에 아버님이 또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동생네 아이를 무시했냐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이가 시동생네 아이보다 훨씬 공부 잘한다고 하면서 시동생네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는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어머님과 대화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또 어머님을 방으로 오라고 하셔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버님이 저에게 네가 이런 행동 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또 시작이네. 큰애가 그러래야?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저를 안 좋게 말하셨겠죠.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신우와 시동생도 저를 보는 표정이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에게도 제 흉을 본 것이죠. 언젠가부터는 신우와 시동생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아버님과 신우 시동생은 믿지도 않고요. 요즘은 제가 가끔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 하신 거 아버님께 고자질해요. 아버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아버님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제 남동생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좋냐? 남동생이 엄만도 좋죠.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래, 그렇겠지.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어머님은 여든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지금까지 남들 흉보는 버릇을 못 버린 것 같아요. 남편인 아버님도 자식들도 듣지 않는 말씀을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당신만큼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운 사람 없다고 하시면서 예전에 아버님 회사 직원들이 사모님 인격이 훌륭하다고 자주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사모님인데 그럼 그렇게 말하지 나쁘게 말하겠냐고 했어요. 어머님은 살림만 하시고
아버님이 돈도 많이 벌어다 주셔서 한평생 편안하게 사셨다고 하면서 자식들 크고 나니 할 일이 없어져서 남들 흉이나 보며 사셨나 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표정 정말 볼만했네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어머님 덕에 아이들 걱정 없이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있었으니 감사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런저런 지난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가 또 가네요. 일신사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사연은 남친 부모님 앞에서 모렴치한 남친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지옥문 앞에서 유턴 잘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살 홍기 꽉 찬 여자입니다. 남친은 2살 차이로 31살이고요. 이젠 전 남친이 되겠네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다시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에 파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작에 파혼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그 외에도 파혼 결심을 할 만한 이유들이 또 있기는 했습니다. 남친은 나이에 안 맞게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 10시가 넘어서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가 와서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회식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때로는 자리가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도 있고요. 사정을 다 말했는데도 제가 귀가가 늦어지면 남친은 많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도 남친은 내키지 않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항상 운동을 해왔거든요. 날씬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몸이 가벼우면 일상이 가벼우니 기분도 좋더라고요. 20대 초반까지 뚱뚱한 편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합니다. 저는 워낙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평생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잘 안 하게 되어서 가끔 PT를 받았는데 남친은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직 운동을 배울 것도 많고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으며 운동을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피부 관리를 받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에 쓸데없이 돈을 썼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친의 말이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저냥 넘어갔어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성형을 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평범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해온 것이 운동과 피부 관리였어요. 다른 곳에는 돈을 써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모 관리가 쓸데없다는 것은 타고난 미남미녀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피부 관리 받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아무데나 돈을 써대고 돈도 못 모은 한심한 여자로 보여지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남친과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경제적인 것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모은 돈이 1억 가까이 되고 저는 1,500 정도 돼요. 남친은 저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냐고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월 급여가 많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운동과 피부 관리에 돈을 좀 쓰다 보니 이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2억을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고 남친은 집에서 지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형이 결혼할 때도 지원 못 받았고 자기도 못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 부모님 노후는 확실히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결혼할 때도 2억 지원을 받고 결혼했고 나도 그 정도 해주실 예정이라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는 다 돼 있냐고 묻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후에 쪼들려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친이 한 번은 저에게 돈을 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하더라고요. 쓸 때 쓰고 월급은 많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고 무심코 대답했어요.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남친의 표정에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본인은 아끼고 아껴서 모았는데 저는 그동안 쓸 거 다 쓰다가 결혼할 때 되니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것이 철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해서 나는 2억, 오빠는 1억, 이렇게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자 자존심 지켜준다고 참았네요. 남친이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모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곤 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상하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남친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남친이 부모님 앞에서도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본인과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비슷한데 모은 돈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 뜨거워서 혼났네요. 남친 부모님도 그건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말했어요. 나는 원래 30 넘어서 결혼하고 싶었다고요. 남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경제력이 없으시니 남친이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그때 결혼하자고요. 그러면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더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까지 합치면 제가 준비하는 결혼 자금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남친은 그때까지 돈을 더 모아도 제가 준비하는 결혼 자금에 반도 못 미치는 돈을 모으겠지만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뭐가 중요하겠냐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에 목매는 사람들도 아니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남친과 남친 부모님은 결혼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 미루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부모님께 나는 결혼할 사람에게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게 되니 하고 싶은 것들 돈 아끼지 말고 하고 살라고 대신 사치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이 어른 앞에서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친은 부모 지원을 못 받을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아끼고 돈 모은 사람이니 내가 돈을 적게 모은 것을 가지고 이럴 수는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도 내가 해오는 것인데 저에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주고도 욕먹는 결혼이 되니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서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날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설명 다 드리고 파혼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빠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오면서 유세는 떨고 싶은 정신 나간 집구석이라고 하시면서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남친이 계속 전화가 와서 퇴근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끝난 얘기 가지고 더 이상 힘 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끊고도 계속 카톡으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남친 어머니가 문자로 꼭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하면 전화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전화드렸더니 제 말이 다 맞다고 하시면서 남친 부모님도 말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말실수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딸이 해가는 돈에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사윗감인데 반대해도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일이지 모은 돈을 가지고 트집 잡으며 어머님 아버님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인 내가 결혼 자금을 2배를 해가면서 철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말씀드렸네요. 헤어지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저도 철없는 여자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모 믿고 네가 그런 것이 아니냐며 철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친과 남친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의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친에게 톡으로 더 이상 연락해서 힘 빼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친 전화와 카톡 전부 차단했습니다. 남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올까봐 저희 아빠께서 퇴근할 때 저를 데리러 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또 누군가를 만날 기회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더라도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남친과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욱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라 해도 차라리 욱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남자가 결혼 비용은 본인이 적게 해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저를 철없는 여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심경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마음도 편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의 2배를 해온다는 여자를 철없는 여자 취급하는 남친과 그 부모, 쓰니님을 기죽여서 마음대로 갑질하고 싶었나 보네요.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